하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책 중 약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이 곤도 마코터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사람으로 병원과 관련된 위험한 고백으로 의학계에서는 눈밖에 났지만 환자를 사랑한 의사로서 솔직한 의료 정보를 공개하고자 애쓰는 의사입니다. 제가 먹는 고혈압 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나요?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약은 아플 때 꼭 먹어야 하며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은 병을 치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먹지도 않고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복용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효과도 사실 거의 없으며 약 복용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곤도 마코토는 약이 필요한 경우는 단 2가지.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걸까요? 크게 다음 2가지 이유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두 번째, 약은 사실 병 치료에 큰 효과가 없다. 첫 번째,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 말했습니다.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석유로 만들어진다. 약 대부분은 석유로 만든 항물질로 몸에는 위험한 이물질이자 자연스러운 몸속 균형을 어지럽히는 침략자입니다. 약은 가장 중요한 간이나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은 몸에 들어온 물질을 분해해서 유해한 것을 해독하는데 약이 매일같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간은 가로해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죠. 신장은 혈액을 여가해 불필요한 물질이나 이물질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는데 많은 약의 약은 정화작용도 약화시킵니다. 또 약은 장소 강경이나 호르몬 등 몸속 균형을 어지럽힙니다. 정상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뿐이라면 약은 편리하고 고맙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두 번째, 약은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약 부작용은 분명 존재하는데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열이나 설사를 약으로 잠깐 가라앉히더라도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항암제의 경우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3일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약은 오전하기 쉽고 건단 증상도 심각하다. 꽃가루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갈수록 환자가 느는 이 3가지 현대병의 증상을 억제하는데 인기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것은 면역 반응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등 2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을 억제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만 보면 틀림없는 기적의 약입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사용량을 늘려가며 장기간 사용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뼈가 삭고 온몸에 습진이 생겨 발갛게 짓무르고 쉽게 감염되어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등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섣불리 손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약은 사실 병 치료에 효과가 없다. 약은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첫 번째, 효과가 있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그 약에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례 중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신장이 약해져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껴안고 살아가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미리 말했듯이 약은 그저 수치를 잠시 낮춰주거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뿐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내재해 있습니다. 보통 약의 효과를 잘 알려주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말은 암의 경우는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이지 완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의사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약을 처방한다. 요 3년 동안 주치의는 모니터만 들여다볼 뿐 단 한 번도 내 눈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겨드랑이에 엉어리가 있다고 해도 아픈 부위를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오로지 가이드라인 하나만 하는 의료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치료나 약의 개시 시기는 매우 상세한 반면 중단 시기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많은 이들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마저 환자로 둔갑시키고 치료가 지연되어 약을 가행초여하게 될수록 의료산업은 벙창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의 독성으로 환자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대부분의 의사는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고집합니다. 세 번째, 의약품 실험 결과는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제약업계는 국가보다도 월등히 많은 금액을 의학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과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약에 관한 데이터는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엄청난 연구비를 대주는 제약회사는 그들에게 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이 필요하지 않을 때와 꼭 필요할 때를 잘 구분하고 본 영상을 토대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